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민주는 미용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익숙한 종소리가 울리며 안에서 가위질 소리와 드라이어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자주 오는 곳이었다. 2에서 3주에 한 번씩 방문하는 오랜 단골이었다. 원장 지혜는 카운터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왔어. 자연스럽게 건네는 인사. 민준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다. 예약한 거 맞죠? 응, 오늘은 좀 다듬기만 해줘. 알았어. 요즘 바빴어.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 그녀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가운을 씌워주었다. 항상 그랬다. 이곳에서의 대화는 부담스럽지 않았다. 머리를 손질하는 동안 어쩌면 그때그때의 감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가곤 했다. 민주는 거울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능숙한 손길로 가위를 들었고 그의 머리칼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다. 미용실 내부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늘 들려오는 잔잔한 음악, 익숙한 샴푸 향, 거울 넘어 보이는 그녀의 모습. 그런데도 민주는 알 수 없는 낯선 감각을 느꼈다. 그녀의 손끝이 유난히 가볍게 닿았고 눈빛이 자꾸만 그를 의식하는 듯했다. 뭔가 이상한데 그가 조용히 말했다. 지혜가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뭐가? 오늘 좀 다르게 느껴져. 그녀는 가만히 웃었다. 머리가 길어서 그런가? 깔끔하게 자르면 원래 느낌도 달라져. 아니, 그게 아니라. 그는 말을 멈추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지혜는 특별한 반응 없이 다시 가위를 움직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뭔가 어색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요즘은 미용실 어때? 손님 많아? 그가 일부러 가볍게 물었다. 응, 뭐. 늘 비슷하지. 단골들이 꾸준히 오니까. 나처럼? 그렇지. 너도 거의 몇 년 됐잖아. 이 정도면 VIP 고객이지. 그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빛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다. 민주는 애써 웃었다. 그러면 좀 더 특별한 서비스도 해줘야 하는 거 아냐? 글쎄, 뭘 원해? 지혜는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민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대화가 평소보다 한층 가깝게 느껴졌다. 어딘가에서 선이 흐려지고 있다는 기분. 아니, 어쩌면 그 선이 애초에 존재했는지도 모르겠다. 가위질이 끝나고 그녀가 마무리로 머리를 정리해 주었다. 손가락 끝이 자연스럽게 그의 목선을 따라 움직였다. 그녀는 원래도 이런 스타일이었을까? 아니면 이제야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 걸까? 그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머리를 정리하며 스치는 그녀의 손길이 평소보다 오래 머무는 것 같았다. 너 왜 그렇게 가만히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렸다. 민주는 피식 웃었다. 그냥 오늘 뭔가 다르게 느껴져서. 그녀도 짧게 웃었다. 어쩌면 너만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녀의 말이 농담 같았지만 왠지 모르게 진지하게 들렸다. 민주는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평소와 같은 그녀가 있었다. 하지만 아니, 나만 그런 건 아닐걸. 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계산을 마치고 민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엔 언제쯤 올 거야? 지혜가 묻자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글쎄, 원래대로라면 몇 주 뒤겠지. 그럼 또 그때 봐야겠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벼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린 걸 그는 놓치지 않았다. 미용실을 나서는 순간 문이 닫히며 종소리가 울렸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이제야 알았다.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 그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그날 이후로 이곳은 단순한 미용실이 아니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 민주는 테이블에 놓인 술잔을 가만히 굴렸다. 유리잔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는 원래 혼자 술을 마시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예외였다. 하루 종일 신경이 예민했다. 일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아니, 굳이 이유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냥 마시고 싶었다. 술집 문이 열리고 몇몇 손님이 들어왔다.
민주는 별 생각 없이 잔을 기울이며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지혜였다. 그녀도 민준을 발견한 듯했다.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둘 다 당황한 기색은 없었다. 지혜는 옆에 있던 친구에게 잠깐 기다리라는 듯 손짓하고 민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여기서 뭐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그냥 혼자 한잔하고 싶어서. 혼자 술 마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 가끔은 좋아. 지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앉았다. 그럼 나도 한잔할까? 지혜는 자연스럽게 잔을 채웠다. 친구랑 온 거 아니었어. 응, 근데 잠깐 기다리라고 했어. 너 보고 그냥 가기도 뭐해서. 그녀는 가볍게 잔을 들었다. 건배라도 할까? 민준도 잔을 들었다. 뭐에 대한 건배? 글쎄, 오늘의 우연? 둘은 조용히 잔을 부딪혔다.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 분위기는 점점 묘하게 흘러갔다. 미용실에서 보는 거랑 여기서 보는 거랑 좀 다르네.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지혜는 고개를 갸웃했다. 뭐가? 그냥 느낌이. 지혜는 짧게 웃었다. 너도 그래. 평소보다 말수가 적네? 오늘은 좀 그래. 그녀는 천천히 잔을 기울였다. 나도 그래.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묘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무슨 일 있어?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잔을 돌렸다. 별거 아니야. 그냥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 그녀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 잠시 망설였다. 그냥 이런저런 것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민주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잔을 다시 채웠다. 술이 몇 잔 더 오갔다. 지혜는 가볍게 웃으며 잔을 내려놓았다. 너 연애 안 해? 갑자기? 궁금해서. 딱히. 요즘은 별로 생각 없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혼자 술 마시고 있나 보네. 그럴 수도 있고. 그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넌 어때래? 뭐가? 지금 외롭다고 느껴. 그녀는 장난스러운 듯 하면서도 어딘가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왜 그런 걸 묻는데?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나직이 말했다. 그냥 궁금해서. 민주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끝이 잔을 가만히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 대화가 더 이상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걸. 술집은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안에서 조용히 시선을 주고받았다. 분위기는 더 이상 단순한 술자리 같지 않았다. 너.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내가 다른 모습으로 보일 때 있어. 민주는 순간적으로 대답하지 못했다. 왜 그런 질문을 해? 그냥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녀는 잔을 들어 올렸다. 솔직하게 말해도 돼.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민주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잔을 들었다. 예전엔 그냥 원장님이었는데 그는 조용히 말했다. 요즘은 좀 다르게 보이긴 해. 그녀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순간 모든 게 흐려졌다. 그들의 관계도 감정도 마치 선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미용실 문을 열자 익숙한 향이 퍼졌다. 그 향과 함께 어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민주는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추었다. 여기까지 와서 다시 망설이는 건가?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디뎠다. 안에서는 익숙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조용한 분위기. 그런데도 그는 뭔가가 달라졌음을 직감했다. 카운터에 있던 지혜가 그를 발견하고 고개를 들었다.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아니, 다르지 않은 척하고 있었다. 왔어. 그녀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응. 그도 최대한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라는 걸. 지혜는 평소처럼 민준을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가운을 씌웠다. 오늘은 어떻게 해줄까? 그녀의 손끝이 그의 목선을 스쳤다.
아주 잠깐. 하지만 그 짧은 접촉이 지나치게 생생하게 느껴졌다. 지난번처럼 다듬기만 해줘.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거울 너머로 마주친 눈빛.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게 더 어색했다. 그러다 지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제 일.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가 말을 이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민주는 눈을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태연해 보였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누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글쎄. 그녀는 애매하게 웃었다. 그냥 궁금해서. 가위 소리가 미묘한 긴장감을 깨트렸다. 지혜는 그의 머리를 정리하면서도 자꾸만 거울을 통해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도 그걸 느끼고 있었다. 어제 많이 취했잖아. 그가 가볍게 말을 던졌다. 기억은 나. 그녀가 멈칫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생각보다 선명해. 그녀는 가위를 쥔 채로 거울을 바라보며 말했다. 근데 넌 기억나? 민주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다는 걸. 미용실에서 이러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뭐가? 이런 대화. 그럼 다른 데서 할까? 그의 대답에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농담이지? 농담일까? 그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가 먼저 고개를 돌렸다. 너 요즘 이상해. 누나도 그래. 나. 그녀는 웃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난 항상 똑같아. 아니.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달라졌어. 그리고 나도 그래. 그녀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어쩌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두 사람은 이미 한 걸음 더 깊이 들어와 있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미용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조용히 뒷걸음을 물러섰다. 이제 끝나지. 그녀가 덤덤하게 말했다. 그 말 속에는 무언가를 억누르는 감정이 있었다. 마치 스스로를 설득하듯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하지만 민주는 알았다. 그녀도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그도 그녀도 이미 선을 넘고 있었다. 우리 이러면 안 돼. 지혜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만해야 해, 민준아.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주는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럼 왜 이렇게 흔들려? 지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끝이 가볍게 떨리고 있을 뿐이었다. 누나가 나한테 끌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녀의 입술이 굳어졌다. 아니야. 그럼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네. 그가 다가갔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물러섰지만 벽에 기대고 말았다. 이제 피할 수 없는 거리. 지혜는 그를 밀어내려 했다. 이거 아니야. 하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민주는 그녀를 지켜보며 낮게 말했다. 난. 그는 순간 머뭇거렸다. 하지만 결국 솔직하게 내뱉었다. 누나를 원해.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민준아, 우린. 그녀는 끝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스스로도 깨닫고 있었다. 거부하고 싶어도 이미 멈출 수 없다는 걸. 정말 멈출 수 있겠어. 그가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지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입술이 닫힌 채 그저 민준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거리. 말해봐. 우린 이렇게 끝내야 해. 지혜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응.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그의 옷깃을 가볍게 잡았다. 그녀가 말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결국 마음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건 몸이었다. 어둠이 깔린 거리, 붉은 네온사인이 희미하게 빛났다. 늦은 밤, 조용한 공기에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던 바의 문이 열리며 두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다. 술기운이 살짝 오른 지혜가 가방을 들쳐매며 흔들리는 발걸음을 옮겼다. 민주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잡았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지혜는 피식 웃었지만 그 눈빛은 술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순간이 위험하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생각은 없었다. 술집을 나와 골목을 걷는 동안
서로의 걸음이 점점 가까워졌다. 말은 없었지만 감정이 가득 찬 공기가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오늘 이상하게 피곤하네. 지혜가 문득 나지막이 말했다. 그럼 쉬어야지. 응, 그러고 싶긴 한데. 그녀는 살짝 웃으며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집에 가기 싫어. 그 말에 민준의 걸음이 멈췄다. 지혜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갈래. 말이 끝나자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둘 다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누나, 지금 진심이야? 민준이 낮게 물었다. 지혜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녀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건 우리 비밀이야. 그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방 안은 희미한 조명이 깔려 있었다. 지혜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떨렸다. 민주는 조용히 그녀의 앞에 섰다.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이제 와서 그런 질문에 그녀가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선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없다는 걸. 늦은 밤 휴대전화 화면이 깜빡였다.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떴다. 인준, 오늘 볼 수 있어? 지혜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메시지를 읽었다. 그 직후 또 하나의 알림이 떴다. 도윤, 내일 시간 어때? 그녀는 휴대전화를 가만히 쥐고 미소를 지었다. 둘 다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누구를 만나야 할까? 그녀는 천천히 다리를 꼬며 몸을 기댔다. 살짝 말라가는 립밤을 천천히 발라보면서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내가 필요할지 몰라도 나는 둘 다 없어도 상관없을지도. 그녀는 피곤한 듯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내가 너무 바빠서 다음에 만나자. 이 한마디면 충분했다. 그녀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민준의 답장은 빠르게 도착했다. 인준, 그럼 언제? 너 요즘 나한테 너무 관심 없잖아. 도윤 역시 몇 분 뒤 답장을 보냈다. 도윤, 이제 좀 나한테 집중할 때도 되지 않았어. 지혜는 피식 웃었다. 둘 다 똑같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점점 더 나에게 집착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가 간절할수록 여자의 선택지는 넓어진다. 그녀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지혜, 미안 요즘 진짜 바빠서. 다음에 내가 연락할게. 이렇게 적은 후 바로 휴대전화를 화면을 꺼버렸다. 이제 남은 건 누가 더 버티지 못하고 먼저 다가오는지 지켜보는 것뿐. 몇 시간 후 카페에서 지혜는 커피를 마시며 다리를 꼬았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인준, 오늘 저녁만이라도 볼 수 없을까? 그녀는 답장을 보내려다 말고 가만히 화면을 바라보았다. 벌써 참을성이 떨어진 거야? 그녀는 다시 화면을 꺼버렸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진동이 울렸다. 이번엔 도윤이었다. 도윤, 너 나 피하는 거야? 그녀는 문득 재미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흥미로워지네. 그날 저녁 민준이 미용실 문을 열었다. 그녀는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얘야 간했잖아. 그냥 왔어.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요즘 왜 그래? 뭐가? 나한테 신경 안 쓰는 거 예전 같지 않아.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그래, 내가 원래 어떤데?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나 요즘 좀 불안해.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 그녀는 가위를 정리하며 무심히 말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민준뿐만이 아니었다. 도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면서 머릿속으로 도윤을 떠올렸다. 비슷한 시간에 그 역시 그녀를 찾고 있을 것이다. 둘 다 원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생각은 없었다. 아니, 애초에 선택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녀는 지금 이 균형이 좋았다.
두 남자가 자신을 원하고 자신이 그 관계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것이. 하지만 이 균형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다. 조금만 기다려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나도 내가 싫은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또 다른 남자가 떠오르고 있었다.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녀도 알 수 없었다. 처음부터 모든 게 명확했다. 지혜는 감정을 섞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에게 연애란 무겁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였다. 즐기는 관계, 가볍고 편안한 만남. 서로에게 기대지도 않고 책임을 묻지도 않는 그런 사이. 그래서 처음 민준과 도윤을 만날 때도 그녀는 같은 원칙을 유지했다. 나는 누구의 여자도 아니야. 그러나 그 원칙이 깨지기 시작한 건 그들이었다. 처음 민준을 만났을 때 그는 단순한 손님이었다. 머리를 다듬으러 오는 단골, 말수가 많지 않고 적당히 친절한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술자리에서 관계가 달라졌다. 누나, 진짜 예쁘네. 그는 가볍게 말을 던졌고 그녀는 가볍게 받아줬다. 원래부터 그랬어. 이제야 알았어.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술기운을 타고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자연스럽게 선을 넘었다. 우린 그냥 즐기는 거지. 민준이 그렇게 묻자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뭘 더 바라겠어.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간단했다. 도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가왔다. 그는 느긋했다. 조급하게 굴지 않았고 오히려 지혜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그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숨기지도 않았다. 하지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법도 없었다. 그게 오히려 지혜를 더 궁금하게 만들었다. 너 나한테 별로 관심 없는 거야? 그녀가 장난스럽게 묻자 도윤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 관심은 있지. 근데 내가 먼저 오길 기다리고 있어. 그 말이 그녀를 흔들었다. 늘 자신이 리드하는 관계만 유지해왔는데 그는 달랐다. 그래서 그와의 첫 번째 만남도 가벼웠지만 흥미로웠다. 넌 꽤 재밌는 사람이야. 그녀는 그렇게 말했고 도윤은 한쪽 입술을 올리며 말했다. 그럼 더 재밌어질 수도 있겠네. 처음부터 지혜는 감정을 섞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을 것이다. 자유롭게 만나고 자유롭게 즐기고 언제든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게 점점 달라졌다. 그들이 독점하려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과 욕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녀를 놓지 않으려 했다. 그날 밤 민준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누나, 우리 이런 관계 아니었잖아. 그의 눈빛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혜는 조용히 잔을 돌리며 미소 지었다. 그럼 어떤 관계인데? 난 내가 다른 사람이랑도 만나는 거 싫어. 그녀는 짧게 웃었다. 그럼 연애할래? 그가 순간 말을 잊지 못했다. 그녀는 잔을 기울이며 덧붙였다. 우리 연애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아?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난 다르게 받아들이고 싶어. 며칠 후 도윤과 만나고 있을 때였다. 그는 여느 때처럼 느긋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의 말에는 확실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너 요즘 나랑 만나는 횟수가 줄었어. 그래. 응. 너 민준이랑도 만나는 거 알아.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나도 싫어. 그녀는 피식 웃었다. 둘 다 나를 원한다는 거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걸 즐기고 있는 거잖아? 그녀는 전곡을 찔린 듯 웃었다. 그래, 좀 즐기고 있지. 그러나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이제 하나만 선택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난 누구 하나만 선택하지 않아. 그리고 그녀는 지금 이 균형을 유지하고 싶었다. 그녀를 원하는 두 남자. 그러나 누구에게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관계. 그게 그녀에게 가장 이상적인 관계였다. 그녀는 두 남자를 번갈아 만나면서도 점점 그들이 변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에는 점점 더 간절함이 묻어났고 그녀를 향한 집착이 점점 더 강해졌다. 그녀는 그들을 달래며 밀고 당겼다. 조금만 기다려줘. 나는 아직 괜찮은데. 그녀는 능숙하게 두 사람을 다뤘다. 그러나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 관계가 언젠가는 터질 거라는 걸. 어둑해진 거리,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졌다. 미용실 문이 닫히고 안에서는 가벼운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다. 지혜는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했다. 바쁜 하루였지만 피곤하진 않았다. 오히려 요즘 들어 그녀의 하루는 더욱 흥미로워지고 있었다. 두 남자가 점점 더 그녀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가방을 챙기려던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인준, 지금 뭐해? 그녀는 문자를 읽고 천천히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이제는 너무도 익숙한 흐름이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움직임을 확인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다. 지혜,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가려고. 몇 초 지나지 않아 다시 문자가 왔다. 인준, 오늘은 안 만날 거야? 그녀는 피식 웃었다. 초조하네. 그가 조급해지고 있다는 걸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답장을 보내려던 순간 또 다른 알림이 울렸다. 이번엔 도윤이었다. 도윤, 오늘은 시간이 좀 괜찮아? 그녀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오늘은 민준과 만나야 할까? 아니면 도윤과 시간을 보내야 할까? 둘 다 그녀를 원하고 있지만 그녀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도윤에게 먼저 답장을 보냈다. 지혜, 오늘은 좀 피곤해서 다음에 보자. 그리고 바로 휴대전화를 뒤집었다. 미용실 문을 닫고 나서자 골목 모퉁이에 서 있던 민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벌써 와 있었어? 그녀는 살짝 놀란 듯 물었지만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민준은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냥 요즘 너랑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뭘 그렇게 초조해? 우리 원래 이런 관계잖아. 그래도 민준은 주저하다가 결국 속마음을 내뱉었다. 너 요즘 나보다 도윤이랑 더 자주 만나는 거 아냐?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듯 했지만 금세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다. 그걸 왜 신경 써?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서며 그를 바라보았다. 질투해? 그녀의 눈빛이 장난스러웠지만 민준의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 아니,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감정이 묻어 있었다. 지혜는 조용히 그의 팔을 잡았다. 우리 원래 이렇게 시작했잖아. 누구도 서로를 묶어두지 않는 관계. 하지만 민준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다가 살짝 미소 지었다. 너무 깊이 빠지면 나 지루해질지도 몰라. 그녀는 가볍게 그의 턱을 살짝 들어 올리며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긴장하는 게 나아. 그녀가 민준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휴대전화에는 도윤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도윤, 내일은 뭐 해? 도윤, 아니, 너 요즘 나랑 연락 너무 뜸한 거 아냐? 도윤, 혹시 민준이랑 더 자주 만나는 거야? 그녀는 짧게 웃었다. 둘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그녀를 차지하려 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 누구의 것도 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메시지를 확인한 후 고개를 살짝 젓고 짧게 답장을 보냈다. 지혜, 너무 조급해하지 마.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그리고 바로 휴대전화를 끄고 창문을 바라보았다. 바깥에는 여전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이 균형이 언제까지 유지될까?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 몸을 기댔다. 아니, 애초에 이 균형이 깨지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건 그녀 자신일지도 몰랐다. 늦은 밤 도윤은 가만히 술잔을 굴렸다. 바닥에 떨어지는 얼음 소리가 조용한 공간을 가득 채웠다. 지혜는 그 맞은편에서 와인을 홀짝이며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다. 농담을 건넬 타이밍이 아니란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왜 그래?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도윤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진짜 나만 만나는 거 맞아? 그녀의 손이 멈칫했다. 질문이 떨어진 순간 그녀는 잠시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내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갑자기 그런 질문은 왜? 대답해봐.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을 원한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도윤아. 그녀는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이러면 매력 없어.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혜는 그의 손끝을 가볍게 쓸어내리며 말했다. 넌 원래 이렇게 구는 사람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그는 이를 악물었다.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녀는 피식 웃었다. 그럼 그만하면 되잖아. 쉽게 말하네. 응, 원래 쉬운 문제니까. 그녀는 살짝 몸을 기울이며 도윤을 바라보았다. 넌 참 귀여워. 하지만 나한테 집착하면 매력 없어. 그녀의 손끝이 천천히 그의 팔을 쓰다듬었다. 도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난 너한테 뭐야? 그가 묻자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너는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데 유일한 건 아니야? 그녀는 그 말에 다시 잔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와인을 한 모금 머금고 말했다. 유일한 사람을 원하면 연애를 해야지. 그녀는 일부러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도윤은 웃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한테 난 그냥 그 정도야.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답은 나와 있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 관계에서 그녀는 언제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는 걸. 그녀는 도윤의 손을 가만히 쥐며 말했다. 너무 깊이 빠지면 내가 손해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확실한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러나 도윤은 그 경계선을 넘고 싶었다. 나한테는 너뿐인데. 그녀는 짧게 한숨을 쉬었다. 넌 착해서 문제야.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들었다. 이런 감정 가지면 지는 거야, 도윤아. 그리고 그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자신이 이미 졌다는 걸. 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이 희미한 네온사인 불빛에 반사되어 미용실 내부를 은은하게 비췄다.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머금었다. 한 손에는 익숙한 듯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2개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인준, 오늘 시간 어때? 도윤, 보고 싶다. 그녀는 피식 웃었다. 둘 다 똑같다. 날 원하고 날 독점하려 한다. 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 그녀는 천천히 다리를 꼬며 메시지를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 관계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는 걸 즐기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미용실 문이 열렸다. 민준이었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고개를 들었다. 예약했어. 그녀의 말에 민준은 씩 웃으며 문을 닫았다. 그냥 왔어. 요즘 너무 바빠서. 그녀는 조용히 가위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어졌어. 응. 민준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럼 나랑 있으면 돼. 그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근데 민준아.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손끝을 가볍게 쓸어내렸다. 너 혼자 너무 조급해하지 마.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지혜는 고개를 돌렸다. 이번엔 도윤이었다. 민준이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맞이했다. 너 요즘 나한테 너무 신경 안 쓰는 거 아냐? 그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불만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왜, 질투나? 아니.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 도윤아. 그녀는 그의 넥타이를 가볍게 잡아 끌었다. 넌 질투하는 모습도 멋있어.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하지만 집착하면 매력 없어.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놓고 거리를 벌렸다. 그들 모두가 자신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에게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며칠 후 민준과 도윤은 우연히 같은 공간에서 마주쳤다.
서로의 시선이 날카롭게 부딪혔다. 지혜는 그런 둘을 보며 짧게 웃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는 날 가질 수 없어. 그녀는 다리를 꼬고 손가락을 가볍게 휘저으며 말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해. 그녀의 말에 두 남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 속에는 점점 더 커지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이제 누군가가 먼저 무너질 차례였다. 밤 공기가 싸늘했다. 미용실의 불은 꺼져 있었고 건물 유리창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멀리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민주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다. 지혜, 오늘은 좀 바빠. 다음에 보자. 이미 몇 번째인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가볍게 넘겼지만 이제는 분명해졌다. 그녀가 자신을 밀어내고 있다. 민주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불안한 건 그녀가 나를 밀어내고 있는 동안 도윤과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였다. 민주는 한숨을 내쉬며 걸음을 옮겼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분명 처음에는 가벼운 관계였다.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감정도 없기로 한 사이. 그런데도 그는 이제 그녀를 쉽게 놓을 수 없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녀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건 자신만이 아니었다. 그날 밤 도윤은 지혜와 함께 있었다. 조용한 바에서 그녀는 술잔을 들고 천천히 와인을 흔들었다. 요즘 바빠 보여. 도윤이 가만히 말했다. 지혜는 살짝 웃으며 잔을 내려놓았다. 원래 바빠.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니야. 그녀는 시선을 돌리며 대꾸했다. 뭐 혹시 민준이랑 신경전이라도 벌이는 거야.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럴 리가 없는데 요즘 나랑 있는 시간보다 그쪽이랑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거든. 그녀는 피식 웃었다. 도윤아. 그녀는 잔을 들어 올렸다. 이렇게 나를 신경 쓰면 지는 거야.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변해 있었다. 며칠 후 민준과 도윤은 예상치 못하게 마주쳤다. 카페 한쪽에서 민준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도윤이 발견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도윤이 먼저 다가왔다. 우연이네. 민준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네. 짧은 침묵. 도윤은 테이블에 앉으며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너 요즘 지혜랑 자주 만나? 민준의 표정이 변했다. 그걸 왜 묻지? 그냥 궁금해서. 민준은 피식 웃었다. 너도 신경 쓰이는구나. 도윤은 잔을 내려놓으며 짧게 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말할게. 나 그녀를 놓칠 생각 없어. 그 말에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너도 그렇잖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둘 다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지혜는 두 남자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인준, 보고 싶어. 오늘 시간 돼. 도윤, 이제 내 차례야. 그녀는 메시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이제야 재미있어지네. 그녀는 천천히 와인을 한 모금 머금었다. 그들 모두 자신을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도 완전히 가질 수 없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두 사람 다 결국은 내 손 안에 있잖아.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감정이 점점 더 위험한 형태로 변하고 있다는 걸. 밤은 깊었고 미용실은 이미 문을 닫았다. 밖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지혜는 긴 하루를 마치고 카운터에 기대어 있었다.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두 개의 메시지를 내려다봤다. 인준, 지금 어디야? 도윤, 할 말 있어. 만나야겠어. 그녀는 피식 웃었다. 두 남자가 점점 더 집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귀찮아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요즘 들어 두 남자는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었다. 특히 민주는 그녀의 일정에 더 깊이 관여하려 했고, 도윤은 서서히 감정을 강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를 갈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너희들 너무 애처럼 굴잖아.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며 머리를 정리했다. 처음에는 그들의 집착이 흥미로웠다. 자신을 원하고 자신에게 매달리는 남자들을 보는 것은 짜릿한 느낌을 줬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귀찮아졌다. 그날 저녁 미용실을 나서려던 그녀의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다. 민준이었다. 기다렸어.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지루하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이렇게 계속 가야 해? 그녀는 피식 웃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누나가 나를 선택하면 되잖아. 그녀는 짧게 한숨을 쉬었다. 내가 왜 선택해야 해? 민주는 한 발짝 다가왔다. 너도 알잖아. 우리 그냥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거.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대꾸했다. 누가 그래? 난 괜찮은데.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순간 다시 휴대전화가 울렸다. 도윤이었다. 도윤. 미용실 앞이야. 너 안에 있어. 그녀는 짧게 웃었다. 이제 정말 재미있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녀 역시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너무 멀리 와버렸다. 지혜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렸다. 잔 속의 붉은 액체가 은은한 조명을 반사하며 흔들렸다. 이전까지는 마시는 술이 가벼웠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지겨워지려고 했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민준과 도윤, 두 남자. 처음에는 가벼웠다. 책임도 감정도 없이 단순한 즐거움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며칠 전 도윤이 그녀를 찾아왔을 때였다. 그는 예전과는 달랐다. 늘 느긋하고 여유로웠던 남자가 이제는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바빠? 그녀는 피식 웃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나 원래 바쁘잖아. 아니, 예전엔 이렇지 않았잖아. 그녀는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그럼 넌 내가 항상 너한테만 시간을 썼으면 좋겠어. 도윤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넌 원래 이런 남자가 아니었잖아.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거야?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난 너한테 뭐야?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도윤아, 애처럼 굴지 마.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나도 이제 좀 지겨워지려고 해. 그날 밤 민준도 그녀를 찾았다. 그는 전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윤아. 그가 그녀를 부르며 다가왔다. 응. 너 도윤이랑 요즘 더 자주 만나는 거야? 그녀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다. 너도 도윤이 얘기네? 그녀는 턱을 괴며 그를 바라보았다. 너희 둘 내가 뭐라고 그렇게 집착해? 집착 아니야.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장난스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봐봐. 넌 나를 놓치고 싶지 않잖아. 그녀는 잔을 들고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나도 내 것이 될 생각은 없어. 그녀는 와인을 마시며 낮게 중얼거렸다. 둘 다 이제 좀 귀찮아지려고 해.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관계에서 그녀 역시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비가 내리고 있었다. 붉은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혜는 미용실 문을 잠그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 이 관계는 처음부터 가벼운 것이었고 그랬어야만 했다. 그런데 이제는 감정이 뒤섞이고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관계를 정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두 남자는 아니었다. 그날 저녁 민준이 그녀를 찾아왔다. 미용실 문을 닫고 나오자 그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얘기 좀 해. 그녀는 짧게 한숨을 쉬며 대꾸했다. 이미 다 했잖아. 아니,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넌 진심이 아니야. 그냥 나를 밀어내려고 하는 거잖아. 지혜는 피식 웃었다. 이제 좀 지겨워졌어, 민준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거짓말하지 마. 그녀는 짧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어떻게 생각하든 내 자유야. 그러나 민주는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너 설마 나를 버리려고? 그녀는 천천히 손목을 뺐다. 내가 널 가졌었어. 그녀의 말에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불안이 가득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만해. 넌 너무 깊이 빠졌어.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그림자가 다가왔다. 여기 있었네.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혜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다. 이건 최악의 상황이었다. 두 남자가 한 자리에서 마주하는 것. 그것도 그녀를 두고. 너 여기서 뭐해? 민준이 낮게 물었다. 도윤은 한쪽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천천히 다가왔다. 내가 먼저 여기 있었나 보네. 그럼 내 차례야. 내 차례? 민준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도윤아, 지혜가 나섰다. 그냥 가. 지금 이 상황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러나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결정하려고 했던 거야? 그녀는 짧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끝이야. 너희 둘 다. 그러나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남자의 감정이 폭발했다. 너 도대체 뭔데? 민준이 도윤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왜 자꾸 끼어들어? 끼어든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어. 도윤도 눈을 가늘게 뜨며 맞섰다. 지혜는 짧게 욕을 내뱉었다. 둘 다 멍청한 짓 하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준이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서 뭐, 이제 나보고 포기하라고?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지. 도윤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민준이 그의 멱살을 잡았다. 순식간에 상황이 격해졌다. 그만해. 지혜가 소리쳤지만 두 남자는 이미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민준이 주먹을 날렸다. 순식간에 도윤의 얼굴이 돌아갔다. 도윤도 곧바로 반격했다. 비가 내리는 거리 한복판에서 두 남자는 미친 듯이 서로를 몰아붙였다. 지혜는 그 장면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깨달았어. 나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관계를 만들어버렸다는 걸.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거리 한복판에서 싸우던 두 남자는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노려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도 패배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 모든 광경을 지혜는 담담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올라갔다. 이제 이 관계는 끝났다. 아니, 애초에 끝날 운명이었다. 싸움이 끝난 뒤 지혜는 그들과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몇 번이나 떠오르는 메시지 창을 내려보았지만 그들에게 더 이상 답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민주는 몇 번이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차단 버튼을 누르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차단되었습니다. 한때는 뜨겁게 자신을 원했던 남자. 그러나 이제는 쓸모가 없어진 남자. 그리고 도윤. 그 역시 그녀를 찾아왔지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너도 이제 지겹지 않아?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이미 어떤 탐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그녀는 피식 웃으며 가방을 정리했다. 난 이제 재미없는 관계는 안 해. 그녀는 가볍게 손을 흔들고 걸어 나갔다. 그렇게 그들과의 관계는 끝이 났다. 더 이상 미련도 후회도 없이. 며칠 후 지혜는 공항에 있었다. 한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다른 한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미련도 없이 맑았다. 새로운 곳, 새로운 남자, 그리고 새로운 시작.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며 그녀는 피식 웃었다.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모든 것이 완벽한 역전극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